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그마와, 원래 단원 이름이 시그마와 여러가지 수열이라고 그랬죠. 시그마와 여러가지 수열. 시그마를 분리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다 외웠다는 전제 하에 여러가지 수열을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이런 개념 수업을 할 때는 무교재, 그러니까 각자 뭐 정석을 보는 사람도 있고 바이블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마플 교과서를 보는 사람도 있어서 무교재로 수업을 하는 걸 원칙으로 삼는데 가끔 이렇게 문제를 띄울 때가 있죠. 요거는 문제 유형으로만 그 배움이 의미가 있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수열도 마찬가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규칙의 수열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규칙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일반론을 내가 아무리 제시해봤자 그게 문제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문제, 지금 여러 가지 수열이면 지금은 바이블 문제를 띄웠는데 사실 이걸로는 살짝 부족하고 바이블이든 정석이든 센수학 같은 정도 유형으로 좀 다양하고 넓게 많이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이게 뭐냐, 어떤 유형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건드리는 거냐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꼴, 일단 수열들의 특징을 보면 분모가 변하고 있죠. 분자 분모 중에 분모가 변해요. 분모가. 1 곱하기 3, 2 곱하기 4, 3 곱하기 5. 규칙을 따지기 이전에 얘도 분모가 막 변하네. 얘도 분모가 막 변하네. 근데 요구사항을 보면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거예요. 분모가 변하는 분수의 합을 구하여라. 분모가 변하는 분수의 합을 구하여라.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아주 흔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분수가 있죠. 이런 분수. 한 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 정도만 해볼까? 기수야, 이거 얼마야? 얼마야? 빨리 하나의 분수로 나타내. 얼마야? 대답 못하는 게 맞죠? 대답을 못하는 게 아니고 대답을 하기 싫어요. 그지? 하기 싫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굉장히 흔하죠. 분모가 1, 2, 3, 4, 5, 6, 7, 8, 9예요. 분의 1이야. 우리가 아주 길 가다가도 한번 볼 것 같은 그런 분수인데 이거를 9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통분을 해야 되는데 통분이 9팩토리얼이에요. 그지? 그럼 통분이 9팩토리얼인 걸로 끝나면 다행인 거고, 그러면 각각의 분자들은 여기는 1 곱하기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9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2 빼놓고 나머지 1, 3, 4, 5, 6, 7, 8, 9를 곱해야 되고, 여기는 3 빼고 1, 2, 4, 5, 6, 7, 8, 9를 곱해서 그런 애가 무려 9개의 덩어리가 여기 이렇게 더해질 걸로 예상이 돼요. 계산하기도 끔찍하고 더하려면 더 죽을 것 같죠. 그런 거예요. 분수란 존재는 우리한테 그런 거예요. 가령 분수를 더하는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7을 하여라. 승범아, 이거 얼마야? 그래, 가뿐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모가 가만히 있고 분모가 이미 통분된 상태에서 분자만 더해야 될 때는 마음에 부담감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건 통분이란 말이야. 통분.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같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단 분모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변하는 애에 대해서 그 애를 더하여라 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받으면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먼저란 말이야. 알겠어? 황당하다. 나한테? 그 니들 MG 그거 그 있잖아, 그 고정 멘트. 이걸요? 지금요? 제가요? 요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이. 이걸요, 제가요, 지금요,
할 리가 없다는 거야. 나한테 이걸 시킬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상제관계구나. 이렇게 연결해 가면 됩니다. 예, 지금 이 문제는 상제관계 중 1번 부분 분수에 대한 예시문항입니다. 상제관계라 하면 서로 상지울 제자라고 그랬죠. 서로 마주보며 지워지는 관계, 이걸 상제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상제관계의 대표적으로 부분분수와 유리화, 그리고 시그마 로그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엔 첫 번째인 부분분수의 케이스인데 뭐냐면 이 부분분수라는 행위는 분모에 어떤 저런 류의 곱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당신들 이걸 언제 배웠냐면 중3 때 배우더라고요. 나도 우리 딸 가르치면서 처음 알았어요. 얘네가 부분분수를 중학교 때 이미 배우네 라고. 이거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 분모 두 개를 분리시켜요. 이걸 부분으로 만든다 해서 부분분수예요. 1분해와 3분해로 분리시켜요. 그리고 별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앞쪽 분모가 작게 뒤쪽 분모가 크게 만든 다음 가운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분수로 분리시킨 거예요. 두 개의 분수로.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같아야 되면 이쪽 분리시킨 애를 다시 통분을 해보세요. 재통분이라고 해요. 재통분. 다시 재통분을 해보면 1 곱하기 3이 분모의 통분이고, 지성아? 요게 1 곱하기 3으로 통분이 되면 요 분자에는 얼마가 올라가야 되니? 3. 요 분자에는 얼마가 올라가야 되니? 네? 서로에게 부족한 걸 올려야지. 그러니까 여기다 3, 3 곱했으면 여기에는 1, 1. 얘가 1과 3이잖아. 1 곱하기 3을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1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눈의 위치를 잘 봐, 이렇게.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 지금 상상 속에서 여기 이쪽으로 얼마 올라갔다고? 3. 이쪽으로 얼마 올라갔다고? 1. 그럼 분자니까 둘이 빼겠지. 그러면 이쪽의 재통분 결과 분자에는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2를 얘를 이렇게 해서 지운다라는 요 발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쪽 수와 이쪽 수, 이게 이 분수를 제대로 부분 분수화한 게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꼭 그럼 2분의 1이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꼭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2 곱하기 3분의 1이 있다. 그러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먼저 만들어. 그 다음에 빨리 재통분을 해봐. 그러면 여기에는 3이 올라가고 여기에는 2가 올라갈 테니 3 빼기 2 하면 1이고 1은 여기 있는 애와 맞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대로 그냥 부분분수를 잘 한 거예요. 지성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지성아, 4 곱하기 7분의 1이 있어. 자. 그럼 얘를 4분의 1과 7분의 1로 분리하라는 건 알겠지? 에?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갈까? 이거 잘 분리한 거야? 뭐 지금 머릿속으로 해보고 있는 거야? 이게 통분하면 4 곱하기 7이잖아. 그럼 요로 7이 올라가야 된다고. 요로 4가 올라가야 된다고. 암산하면? 7 빼기 4, 7 빼기 4. 이게 3분의 1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 알겠어? 아니야, 모르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지성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5분의 1 빼기 7분의, 왜 빼기가 왜 나와? 5 곱하기 7분의 1. 자, 부분분수하면. 일단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예, 그런 다음에 앞에다 원수를 보내. 얼마 보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알겠어? 얘 올리고 7 빼기 5 하면 나오는 숫자를 나눠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다들 됐어요? 이게 다만 이제 그 뭐고 식으로만 변하면 예를 들어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3분의 1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로 분리한 다음 똑같아요. 숫자랑 하는 짓이. 얘네 둘이 이렇게 곱해서 통분을 할 거고, 그럼 얘가 n 플러스 3이 올라가고 여기는 n 플러스 1이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n 플러스 3하고 n 플러스 1의 차이가 얼마냐고. 2 나잖아. 2. 예,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 이렇게 하라고. 이게 부분분수예요. 이게 식의 부분분수예요. 사실은 우리가 언제 배웠지? 고등수학 하 때요. 고등수학 하 때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부분분수화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될 일은 1 곱하기 3분의 1을 2분의 1에 1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분리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을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로 분리하기, 3 곱하기 5분의 1을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로 분리하기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요는 이거 수열이래잖아요. 그죠? 수열이래잖아요. 수열은 콤마로 항을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이고, 콤마 두 번째 항이고, 콤마 세 번째 항이고, 지금 얘가 원하는 건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등장해야 되는 거죠. n번째가.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n번째를 찾아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그 n번째 어떻게 찾을까? 빨리. 이걸 보면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의 1인 건 분명할 테고, 가운데가 곱하기인 것도 분명할 거예요. 그죠? 모든 패턴이 똑같으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 오호. 그렇지. 어떻게 알았지? 여기가 n인 거? n 한까지라고. 여기가 n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가 n. 1, 2, 3, 4 이렇게. 그렇죠. 곱하기의 기호의 왼쪽 수만 보는 거예요. 왼쪽 수. 왼쪽 수가 1, 그 다음이 2, 그 다음이 3, 그 다음이 4.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2, 셋째 항이 3, 넷째 항이 4니까 n번째 항은 n이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승범아,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4, 셋째 항이 5, 넷째 항이 6이면 여기는 n 플러스 2겠죠. 아시겠어요? n 플러스 2. 예? 자연수보다 2개 커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등차 수열, 공차 1, 공차 1, 공차 1, 공차 1짜리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니까 공차 n, 1n 하고 n에다 1 넣었을 때 첫째 항 3이 나올 뒤에 상수를 써주시면 되는 거라고. 나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아이를 세로 조판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2분의 1은 2분의 1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지금 얘가 요구하는 건 더하기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좌변을 모두 더해주세요가 요구사항이라고. 그건 좌변을 모두 더하는 것은 우변을 모두 더하는 것과 같고, 얘네들을 가로로 더하는 것보다 이렇게 세로로 더해 주어야 뭐가 잘 보이냐면 상제관계가 잘 보인다고요. 상제관계가. 여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플러스 3분의 1. 2분의 1은 최종적으로 묶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가로로 쓴다고 하면 우리는 2분의 1을 묶어놓고
묶어놓고 여기서 1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얘랑 얘가 지워지는 이 패턴을 세로조판으로 보면 훨씬 편하다. 그래서 세로로 쓴 겁니다. 그러면 요 마이너스 4분의 1이 그 아래에 있는 플러스 4분의 1과 이렇게 지워지는 상대관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계산할 일 없이, 통분할 일 없이 계속 다 지워진다라는 걸 전제로 살아남는 애들만 걸러내 주시면 됩니다. 살아남는 애들. 근데 이제 살아남으리라 예상되는 애가 누구냐면 이 마이너스 3분의 1과 두 칸 건너서 세 번째와 지워졌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두 녀석이 남았잖아요. 얘네들은 둘 짝지어 놓은 놈인데 짝을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쪽 두 개가 살아남았으면 여기도 두 개가 살아남겠죠. 그 두 개가 하나가 얘고 다른 하나가 요거 바로 위에 거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요거보다 하나 작은 애요. 요거 두 개가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적인 결과는 2분의 1 묶고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사실 이것만 해도 귀찮은 애예요. 이거 정리하는 것도 매우 귀찮은 애고 이렇게 정리하라고 시킬 리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필수 예제니까 그런데 대개는 숫자를 넣어서 뭐 10번째 안까지 더해라. 23번째 안까지 더해라. 이런 식으로 하죠. 상대관계. 부분 분수에 의한 상대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이런 꼬라지를 보세요. 이런 꼬라지. 분모 두 개가 곱해 이러면 이거 처음 보니까 황당한 거지. 여러 번 보면 너무 뻔한 부분 분수잖아요. 너무 뻔해. 너무 당연해. 그래서 대부분 우리 이제 내신이나 모의고사나 이런 데 등장하는 상제관계라 하면 자신이 상제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총력을 다합니다. 난 상제관계 아니야.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려는 그런 수작을 많이 부려요. 이게 지금 2번이 그런 꼴이고요.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분리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여기서부터 바로 패턴을 봐도 좋지만 이 n번째 항을 구해보면 일반항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잘 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일반항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또 누구 할까? 준영아. 오늘 많이 불린다. 자, 3제곱, 5제곱, 7제곱, 9제곱, n번째는? n 플러스 2의 제곱 n에다 1 넣어봐. n에다 1 넣어봐. 3 나오지? 네. 그럼 n에다 2 넣어봐. 5 나와? 아니. 안 나오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3에서 5로 뛸 때 얼마 커졌어? 2요. 5에서 7로 뛸 때 얼마 커졌어? 2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지? 네. 공차가 얼마야? 2요. 2지. 그러면 선생님이 등차 수열 만들 때 공차에다가 뭐 붙이라고 그랬어? N. 그럼 2n 붙여야겠지? 네. 그럼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인데 여기는 3이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플러스 1. 그래. 2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공차 n. 그러니까 몸에다가 이걸 장착해 놓으라고. 공차 n. 등차 수열은 공차 n.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뒤는 계속 빼기 1이니까 자, 요게 저 수열에 콤마 하고 날라온 n번째 항, 다른 말로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일반항. 근데 이 녀석 보면 누가 봐도 여기를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
합차 공식이겠죠? 뭐의 제곱 빼기 뭐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얘를 살짝 정리를 해주자면 2n 플러스 1 빼기 1 곱하기 2n 플러스 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제곱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합차 공식 쓰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2n 여기는 2n 플러스 2 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거 4분의 1 여기도 2분의 1 나가고 여기도 2분의 1 나가서 합계 4분의 1로 빼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은 2n분의 1 빼기 2n 플러스 2분의 1 하시고 앞으로 하시고 앞으로 2분의 1 이렇게 빼도 돼요. 뭐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요 2n 플러스 2 올라가고 2n 올라가면 둘이 뺐을 때 2가 남는다. 그래서 2분의 1. 그 눈으로 다시 한번 예를 보시면 3 빼기 1, 즉 2 곱하기 3 더하기 1, 4분의 1 이렇게 돼요. 더하기 5 빼기 1, 4분의 1 곱하기 5 더하기 1, 6분의 1 이게 6, 8분의 1 이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도 다시 한번 세로조판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분의 1을 공통으로 묶어 놓은 다음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6분의 1 빼기 8분의 1 점점점 패턴 찾았다 싶으면 바로 점점점 하시고 n번째 2n분의 1 빼기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패턴으로 지워지니까 여기까지 지워질 거고 얘 살아남고 얘 살아남고 2분의 1 괄호 열고 2분의 1 빼기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분분수에 의한 상제관계예요. 여기도 뭐 특이할 만한 게 있나 봅시다. 근데 이제 방금 전 같은 애들만 있다고 여기면 오산이고, 얌마, 어이씨, 더 안 커지네. 요거 한번 봅시다. 이거 뭐예요? 1, 2, 3분의 1, 2, 3, 4분의 1, 3, 4, 5분의 1, 4, 4, 5, 6분의 1. n번째 일반항을 따지면, 일반항을 구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방금 전에 계속 두 개씩 곱해진 건 둘을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가운데에 마이너스 4 딱 걸면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이 녀석은 요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분리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로. 그러니까 얘를 n 플러스 1분의 1과 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분의 1로 이렇게 일단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재통분하시면 얘한테 이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값은 n 플러스 2죠. 그러니까 n 플러스 2, n 플러스 2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이것이 되기 위해 필요한 값은 n이에요. 그러니까 n. 그럼 여기에는 n 플러스 2가 올라갔고 여기에는 n이 올라갔으니까 둘을 빼면 분자에 2가 남습니다. 분자에 2가 남으면 그걸 지워야죠. 요게 요 녀석의 패턴이고, 지금 보시는 가장 일반적인 부분분수에서 한 발짝 벗어난 첫 번째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이 되는 거냐? 3번은 2분의 1 괄호 열고 1, 2분의 1 빼기 2, 3분의 1. 그 다음 줄 2, 3분의 1 빼기 3, 4분의 1. 3, 4분의 1 빼기 4, 5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 패턴은 바로바로 지워지는 패턴.
그렇다면 점점점으로 간 다음에 n 플러스 1 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해서 여기까지 지워지고 얘와 얘가 살아남을 겁니다. 계산해서 2분의 1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군수열 같은 거 다룰 때 제가 수열의 항을 콤마로 구분할 거다. 요 말 꼭 기억하세요. 수열의 항은 콤마로 구분한다. 그러니까 이게 막 더하기가 안쪽에 늘어져 있어도 결국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인 거예요. 요게 네 번째 항인 거예요. 왜냐면 콤마와 콤마로 잘라진 부분이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빨리 해야 될 일은 a n번째를 구하는 일이고 그 n번째는 지금의 패턴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보면 4항은 4까지 3항은 3까지 2항은 2까지 더했으니까 n항은 n까지 더하는 녀석이겠죠. 아시겠어요? 요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면 AN은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분의 1이다. 진우야? 예. 선생님 내내 얘기하는 동안 고개를 한 번도 안 드는데 좀 보자 그랬잖아. 요거 분모 부분 1부터 n까지 합이네. 이거 시그마 공식으로 몰아보면 얼마냐? 음. 1부터 n까지 합. 아이고야. 방금 전에 준영이가 당황했던 그거야. 1부터 n까지 합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알겠어요? 분의 1 번분수네요. 번분수. 그래서 번분수 요 분모에 있는 거 분자로 걷어 올릴 수 있으니까 n 플러스 1 분의 2예요. 그리고 얘는 2로 이렇게 묶어놓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엄청 길게 내려온 것 같은데 사실은 시그마 공식이 익숙해지고 그다음 부분분수도 익숙해지면 여기서 바로 일로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유명한 애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더하면 되는 문제. 자, 요것도 잠깐만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부분 분수가 아닌 애로 보이려고 무진장이 애를 쓴다 했어요. 부분 분수가 아닌 애로 보이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도원아? 뭐면 부분 분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상대관계. 뭔 소리야. 상대관계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고 나한테 주어지는 문제가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면 에휴 말자. 분모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분수의 합을 요구하면 분모가 변하는 합을 요구하면 내가 첫 번째 얘기한 게 그거잖아. 나한테 이걸 시킬 리 없어. 이게 제일 첫 번째 감각이라고. 나한테 이걸 시킬 리 없어. 분모가 변해. 분모가 이거 늘어 세우면 어떻게 돼? A1, A2 분의 1 더하기 A2, A3 분의 1 더하기 A3, A4 분의 1. A1, A2, A3, A4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 다른 수라면 분모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걸 왜 나한테 더하기를 시키냐고. 그럴 리 없어가 첫 번째 감각이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뭔가 시작이 안 돼. 시작이 펜이 시작이 안 돼. 이걸 나한테 시킬 리 없어. 아, 부분분수겠구나.
이렇게 해야 뭔가 스타트가 되지.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건 부분분수겠구나. 그럼 나는 AK와 AK 플러스 1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고 그 AK와 AK 플러스 1, 뭐 같은 말이지만 이걸 구하기 위해 조건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진아. 네. 뭐야? 안 보여요. 아, 여태껏 안 보이는 거로 수업을 듣고 있었어? 그러면 집중했습니다. 앞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여기 있구나. 뭘 물어보셨죠? 네가 이런 애를 봤다면 네. AK는 뭐예요? 그 뭐죠? 아 이거 그건데. 아니 제곱이 들어가 있으면 뭐 있었는데. 아, 영상 녹화 중인데 욕해도 되냐? 이 시그마의 기호를 읽어보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이거 다른 말로 SN으로 바꿔도 되거든요. SN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강호야, 저거 뭐야? 난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n항까지 합. 아, 그 n항까지 합은 여기 정의돼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안 드냐라고 하는 거야, 이거. 일반 맞나? 아, 이 새끼들 진짜 복습 안 하는구나. 동차 공비가 2인 거. 이게 뭐라 해야 돼? 동차가 맞지 않아? 동차가 2인. 동차 수요.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겠지. 동차 2인 맞잖아. 그러니까 뭘 보고? 저거 제곱한 거 보고요. 제곱. 이것만 보고? 아 그리고 뭐지 그 상수가 없는 1차식. 자, 다들 따라해. 소리 내.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이거야. 소리 안 들려. 소리 안 들린다.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아, 승법이 안 말했어. 상수항이 없는. 상수항이 없는. 은서야? 상수항이 없는. 형이. n에 대한 2차식. n에 대한 2차식. 지성이 왜 안 해? 상수항이 없는 입에 붙여놔. 예. 상수항이 없는. 넌 왜 안 해? 뭘 믿고 안 해? 준영아! 좆도 못하는 게, 씨. 이거 어머니께 영상으로 보낼 거야. 준영아, 뭐라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래. 입에다 붙여놓으라고. 그리고 보면 확인을 좀 해, 얘들아.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등차 수열의 합. 이 AK가 등차 수열이라고, 얘들아.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몇 번째. 아이고. n제곱 더하기 2n. 자, 여기서 바로 일반항. 바로 일반항. 그렇지. 2n 어떻게 하라고? 이 2하고 요 앞에 있는 숫자하고 둘이 곱하면 공차라고. 공차라고. 등차 수열은 공차 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1, 2는 2, 2n 하고 시작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어. 3.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 예,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지금 이 수열의 합은 여기 아무 말 없지. 등차 수열이란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 한마디도 없지만 등차 수열의 합이고 AN은 등차 수열이라고요. 2n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녀석 나한테 요구한 k 이퀄 1부터 n까지의 AK 플러스 1 분의 1은 사실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곱하기 저기다 k 플러스 2k 플러스 3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요 꼬라지가 이제 부분 분수로 바꿔주면 되는 꼬라지고. 니네 이게 지금 3, 4, 5, 6, 7 정도겠죠? 3, 4, 5, 6, 7 5개월 후에 말끔하게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그때 가서 새로 다시 해. 새로 다시 하는데 기억의 흔적이
포인트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포스트,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공부를 이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강조하잖아. 기억해야 될 거를.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공차 n으로 시작한다고. 그리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제발 이것만 기억하라는데 왜 안 돼? 응? 알겠어요? 항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삼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예. 그리고 n에 대한 1차식, 공차 n으로 시작하는 n에 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이라고요. 등차 수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 문제의 본 취지는 얘가 SN이니까, 이게 SN이니까 SN에서 Sn-1을 빼서 AN을 구하고 그렇게 구한 AN을 뒤집어서 여기다 넣으세요. 야, 원래는. 그런데 내가 니들 외우라고 한 시그마 공식 중에 좀 전에 도원이가 부른 공식이 있죠. 여기 뭐였어, 도원아? K 플러스 그렇죠. K 플러스 1. 바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응?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바로 시그마 요 공식이라고. 그럼 AK가 얘겠지. 그럼 뒤집어서 여기다 넣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부분 분수 중에 제일 쉬운 애가 된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지가 부분 분수인 걸 보이지 않으려고 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도입하고 뭐 난리가 나는데, 뭐 오만 지랄을 해봤자 부분 분수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부분 분수로 바뀐다. 그런 얘기. 자, 두 번째 상제관계 이야기. 자라자라. 상제관계 그 두 번째 유리화입니다. 상제관계 그 두 번째 유리화. 그러니까 이 자체를 만약에 뭐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시그마를 뭐 잘 모르겠으면 풀어야 쳐라 그랬으니까 계속 넣으면서 더해보자 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K1 넣으면 1 더하기 0분의 1, 1 더하기 0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에다 2를 넣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1분의 1 더하기,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K에다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 더하기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4 더하기 루트 3분의 1 이렇게 해서 루트 100 더하기 루트 99분의 1까지 이렇게 더하라는 건데, 뭐 루트가 등장하고 자식으로를 떠나서 분모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상제관계 분모가 계속 바뀌면 상제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제 두 정수의 곱이면 부분분수 쪽으로 생각을 트는 거고, 루트가 등장을 하면 유리화 쪽으로 생각을 틀면 돼요. 유리화. 그래서 이제 상제관계 유리화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유리화. 말 그대로 유리화를 하면 돼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걸 유리화라고 하고, 루트 두 개가 있으면 큰 수, 작은 수 순으로 해서 가운데 부호에 반대 부호를 곱해주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곱하지 않아요. 너희가 직접 할 때 진짜로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거 상상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상상 속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잊지 않으면 된다고. 목적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애가 유리수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 분모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으로 만들려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되잖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써야 돼? 굳이 이렇게 쓴 다음에 루트 k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에 제곱하시고, 제곱했더니 k고 제곱했더니 k 마이너스 1이군. 야, 이 정도쯤 되면 그냥 뇌를 닫은 거야. 뇌를 닫은 거라고. 이걸 다 써야만 눈에 보이는 정도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한 줄 한 줄 따박따박 쓰는 것이 바람직하던 시절은 지났어, 이제. 예. 뇌는 사용할수록 느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이 자리에서 바로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을 하세요. 예, 상상 속에서. 그러면 k 빼기 k-1이네. 그럼 1분의라고 누가 쓰니? 1분의라고. 아무도 안 쓰지. 그러니까 얘는 k 이퀄 1부터 100까지 1분의 생략하고 위에 요거 적어줄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하고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요 줄이 너희가 써야 할 유일한 줄이라고. 그리고 다시 세로 조판 1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루트 0 루트 2 빼기 루트 1 루트 3 빼기 루트 2 점점점점 루트 100 빼기 루트 99 이러면 어디로? 요렇게 요렇게 지워지는 패턴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워질 것이고 루트 100 즉 10 빼기 0 해서 답은 10이 된다. 요게 이제 유리화에 의한 상대관계고요. 너무 뻔해서 사실은 뭐 네. 부분분수 외에는 실제로 그렇게 막 엄청난 상대관계는 없어요.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이런 게 문제는 아니지, 솔직히. 이 사람이야 가로조판으로 그리고 학생을 납득시켜야 되니까 이런 과정을 다 써줄 수밖에. 근데 이런 과정을 봤다고 니네가 이걸 진짜 쓰고 있으면 어떡하니? 사람인데. 됐어요. 상대관계는 요쯤 합시다. 시그마 로그는 연습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교과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몇 급수라고 하는 건데 수능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맞아 라고 해둘게. 안 나와야 맞아 라고 해둘게. 애석하게도 3년 전 안곡고에서 냈고요. 2년 전 풍동고에서 냈어요. 안 풀어봐서 몰라요. 거짓말이고 없었을 거야. 내가 기억하는 거 안곡고와 풍동고에서 한 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몇 급수가. 그래서 교과 과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맞는데, 개념서, 그러니까 정석이나 바이블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닌데 간단하게 배우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안 해? 라고 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등차, 등비 수열의 고배합이라고 불러요. 얘 이름은 몇 급수인데 우리말로 하면 등차, 등비, 수열의 곱의 합. 말 이상하죠? 네. 근데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보시면 여기 지금 문자가 등장해서 그렇긴 한데 잘 봐. 1, 3x, 5x 제곱 그랬는데 왼쪽에 있는 숫자들만 봐봐. 숫자만 보면 1, 3, 5, 7, 9 이렇게 나가서 2n-1이야. 공차 2짜리 등차 수열. 뭐 다른 말로 홀수라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공차 2짜리 등차 수열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수만 봐. 오른쪽 수. 오른쪽 수인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른쪽 수가 없잖아요 하는데 1 곱하기 1로 보시면 됩니다. 1 곱하기 1로. 그러면 1 x, x제곱, x3승, 점점점, xn-1승. 이거는 첫째 항 1 공비, x인 등비 수열이라고 할 수 있죠. 첫째 항 1 공비 x인 등비 수열. 이렇게 되는 등차와 등비가 곱하여져 있는 합. 이걸 몇 급수라고 불러요. 개차 수열은 지금 이게 지난번 교과 과정까지는 개차 수열도 지난번 교과 때도 개차 수열은 빠졌었는데
그때는 이 바이블에 넣었거든. 근데 올해부터는 보니까 이번 연도부터는 없어졌더라고. 15년 개정부터는. 근데 개차 수열은 없앴는데 몇 급수는 왜 남아있냐? 라고 하면 개차 수열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몇 급수는 풀이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그것만 외우면 돼요. 뭐냐? 등비수열의 합공식 구할 때랑 똑같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할 때 어떤 방법을 썼더라?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러니까 S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R n-1승. 이거 공비 R자리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거 공식 유도할 때 어떻게 했니? 공비 곱해서 뺐죠. 자기 자신에다 공비 곱해서 뺐죠. 똑같아요. 몇 곱수가. 몇 곱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으이씨. 그래서 몇 급수의 해법은 공비를 곱하여 뺀다예요. 그 다음은요 하면 그 다음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돼. 자동으로 이어져요. 그 다음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공비를 곱해서 뺀다만 딱 기억해. 공비를 곱해서 빼면 그 다음의 흐름은 흐름대로 맡기면 돼. 그냥. 자 봐요. 뭘 곱해야 되니까 얘를 S라고 할게요. S는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X 더하기 5 곱하기 X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n-1의 X의 n-1승. 이건데 공비가 이 중에서 뭐야? 공비. 여기서 공비가 뭐야? X.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등비수열의 공비. 등비수열의 공비인 X를 여기다 곱해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다가. 그러면 요 녀석 1 곱하기 1에다가 X를 곱하는 거겠지? 그럼 그 녀석이 1 곱하기 X가 되겠죠? 이해돼요? 1 곱하기 X? 그거를 여기다 써도 되는데 요거 아래다 써도 되는데 라인을 조금 맞췄으면 굉장히 보기 편해져요. 그러니까 요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렇게 라인을 공비를 맞춰서. 그러면 요 자리에는 3 곱하기 X 제곱이 오겠다. 그지? 이 자리에는 5 곱하기 X 3승이 올 거고 점점점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 애가 요쪽으로 맞춰져서 X의 n-1승으로 맞춰져 올 텐데 여기 앞에는 뭐가 있을까? 지금 다들 생각이란 걸 하고 있니? EN 어. EN 마이너스 2 그냥 EN. 어이구야. EN 마이너스 1.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마이너스 X. 죽자 그냥. 퍼지는 거는 없죠. EN 플러스 1. 그러니까 왼쪽 수가 1, 3, 5, 7, 9 이렇게 공차 2짜리로 가고 있잖아요. EN 마이너스. 그러면 요 앞에 놈은 얘보다 2 작아야 되지 않을까? EN 마이너스 3이라고. 나한테 그랬냐? 으이구 씨. 더하기 2n-1 x의 n승으로 끝이 나겠죠. 어차피 라인 맞추기니까 여기다가 x를 곱했으면 이게 되겠죠. 공비를 곱해서 뺀다가 다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공비를 곱해서 뺀다가 할 일의 전부고 그 다음에 진행 수수는 너희가 그냥 자연스러움에 맡기면 돼. 자, 이거 둘이 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빼요. 빼면 되지. 마이너스. S로 묶인 1-X 하면 되죠? 이게 자연스럽지? 그 다음에 이걸 굳이 이렇게 라인을 맞췄을 때는 뺄 때 이렇게 빼겠다는 뜻이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얼만데? 1이겠지. 죽겠네.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빠지면 1일 거 아니야. 그럼 요렇게 빼면 얼만데? EX. 2x.
2x제곱 2x제곱 계속하면 2xn-1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공비 x짜리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별도 취급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는 허공, 즉 0에서 이걸 빼는 거니까 얘만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얘만 2n-1의 xn승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 처리야. 별도 처리.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얘가 이 뒤에 항들하고 같이 등비수열이 될 때가 있고 지 혼자 떨어져 나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지 혼자 떨어져 나간 거예요. 요렇게. 그러면 1 더하기 따로 하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공비 x인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공비 x인 등비수열 합. x-1,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2x, 공비의 항수승. 이 항수승 볼 때 여기 보지 말라 그랬다. 여기 보지 말고 1부터 시작해서 항수를 세라고 그랬어. 그러면 n-1개가 맞죠? 그러면 n-1승 빼기 1 이렇게. 공비 빼기 1, 초항, 공비의 항수승 마이너스 1.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런 다음에 얘랑 마이너스 2n-1의 x의 n승. 여기를 이제 열심히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1-x로 나눠주면 s가 나와요. 이게 몇 급수의 처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보여주면 복잡해, 힘들어, 어려워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공비 곱해서 뺀다만 기억하라고. 공비 곱해서 뺀다. 몇 급수? 다음 이제 군수열입니다. 서도에도 얘기했지만 그 군수열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세요. 이거를 콤마를 한 항, 두 항, 세 항, 네 항, 다섯 항, 여섯 항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부르는 거 맞는데 지금 보면 11, 211, 213, 212, 343, 212 뭐 하는 짓이야? 라는 거야. 각 항들이 하나하나의 항이 지나가면서 규칙이 잘 안 보이지? 이게 군을 잡아야만 그 규칙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제가 지금 임의로 친 이 대상이 군입니다. 군을 자기 임의로 잡는 거야. 그리고 얘를 1군이라 부르고 얘를 2군, 3군, 4군 이렇게 하면 보일걸요? 5군 쓰라면 쓸 수 있을걸? 인간인 이상? 1, 2, 3, 4, 5, 4, 3, 1 그렇겠죠. 그렇지 않겠어? 아, 이 새끼들 때문에 흥분해가지고 목이 또 잠겼다. 잠깐 쉬어서. 또 흥분하기 전에 닥치고 있어. 자, 군수열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처리하면 돼요. 게임을 하듯이. 이걸 보고 야 규칙 말해봐. 뭐 특징 말해봐. 이렇게 하면 뭔가 한 가지씩 규칙을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그러니까 이놈을 첫째 항부터 150번째 항까지 더해라 라고 하면 나는 이걸 하나 더할 생각이 없어요. 1군의 합을 하는 거야. 1군의 합만 하는 거야. 그럼 합이 얼마야? 합이 1이죠. 그럼 2군은 1, 2, 1이잖아요. 다 더하면 얼마야? 4죠, 4. 3군은 1, 2, 3, 2, 1이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7, 8, 9. 9잖아. 1, 2, 3, 4, 3, 2, 1.
사람인 이상 규칙이 보이겠지, 이거. 제곱수. 예, 그러니까 이게 1의 제곱이고, 2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고, 4의 제곱이니까, 아,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얼마까지 K 제곱하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좋죠. 그렇지 않아? 이게 이제 군의 특징을 알아내서 더하기를 하는 건데, 강호야. 그럼 언제까지야? 그리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처리하는 데에는 어떤 트러블이 생겨. 무슨 트러블이 생겨? 응? 어떤 문제가 생겨? 몰라. 제 어디까지 하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어디까지 하는지 안 나와 있어. 그걸 구하는 게 네 일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맞아? 아니죠. 왜지? 왜냐면요. 제곱수니까요. 응? 저거는 다른 거. 준영아. 이게 지금 각 군들을 더했더니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되는 거 맞잖아. 네. 근데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냐고. 시그마 공식으로. 이러면 졸라 깔끔할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안 되나요? 에? 안 되죠. 안 되지 않아? 아니 생각을 좀 해보라고. 생각을. 얘 요구사항이 뭐야? 150항까지의 합. 150항까지 합. 네. 근데 제곱했을 때 150이 나오는. 그럼 이게 언젠가 이렇게 딱 끝이 나서 여기까지 딱 다 더했는데 요 마지막 번째 항이 정확히 150번째 항이면 땡큐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몇 번째 줄인가를 구해야 돼. 몇 군인가를. 이게 1군이고 이게 2군이고 이게 3군이고 이게 4군이니까 이게 n군이면 이 n번째 군이 진짜 얼마인지를 알아내서 여기다가 그 n 딱 넣고 바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여기에 요 마지막 번째 항이 진짜 150번째 항이 맞냐고.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게 중간에 끝나면 어떡하고. 중간에 끝나면 다다다다 해서 여기가 150번째 항입니다 이래버리면 요 줄은 그 제곱을 못 쓰는 거잖아. 바로 요 전줄까지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내 얘기가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군수열을 풀 때 핵심 질문은 뭐냐면 이 내가 원하는 저 항이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 대답과 요 대답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150번째 항이 몇 군의 몇 번째에 해당하는 항인가. 이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답하는 요령은 각각 알아서 찾으면 됩니다. 이 안에서 지금 힌트가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힌트가 충분히 주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잘 찾으면 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사용하는 애가 있겠죠. 저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를 얻어낼 때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지금 알려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각 군의 항수예요. 각 군의 항수. 자, 봐봐. 얘가 각 군이 이 1군의 항수 몇 개야? 한 개지. 2군의 항수 몇 개야? 세 개지. 그러면 이 항수 더하기 이 항수 하면 얼마야? 네 개지. 그게 얘의 항번호야. 그렇지 않아? 그럼 1, 3 얘는 몇인데? 항수가 5.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9. 얘가 9번째 항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항수를 가지고
우리가 체킹을 해보는 방법이 1군까지의 총합이 1, 2군까지의 총합이 3, 3군까지의 총합이 5, 4군까지의 총합이 7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n군이면 n군이면 항수가 몇 개일까? 응? N 플러스 2 이게 1군의 항수, 2군의 항수, 3군의 항수, 4군의 항수야, 얘들아. N 플러스 1 와, 하나같이 헛소리를 하네. 2n 마이너스 1. 홀수는 2n-1이야, 얘들아. 어머 아니 세 놈이 합창으로 헛소리를 하네. 1357 홀수는 2n-1이야. 예 예. 알겠어요? 그럼 이 합이 얼마일까? 홀수 n개의 합은? n제곱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예? 예.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인데 홀수의 합은 n제곱이에요. 그러면 이게 n번째 항이고 n번째 군이고 여기까지의 총항수의 합, 즉 요 마지막 번호가 누구냐면 마지막 번호가 n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150보다 작을 최초의 n, 제일 큰 n은 누굴까? 12 n은 12라는 거예요. 12. n은 12. 그러니까 얘들아, 요 바로 윗군을 12군으로 잡고 1, 2, 3, 4 쓰기 시작하면 1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1로 마치겠죠. 그러면 요 마지막 1이 몇 번째 항이냐면 144번째 항이라는 뜻이에요. 내 얘기 알아들어? 네 지금? 144. 그러면 내가 원하는 150번째 항은 몇 군에? 13군 13군의 여섯 번째 항 13군에 1, 2, 3, 4, 5, 6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야 144, 145, 146, 147, 148, 149, 150이 되니까. 내 얘기 알아들었냐? 예 그러면 요 12군에 있는 모든 항의 합은 당연히 12 제곱일 테고 이 K는 1부터 어디까지? 12까지만 일단 하고 12까지만 일단 하고 요 아래는 따로 넣어요. 아래는 따로 1 더하기 2 더하기 6까지 이렇게 따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21. 알겠어요? 요 놈은 이제 6분의 12, 13, 23 이렇게 25 25가 맞구나. 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더하기 21 이렇게 계산하면 저게 원하는 항이에요. 그러니까 군수열은 얘들아 군수열은 규칙 찾기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칙 찾기 게임. 뭔가 이렇게 이런 수순에 의해 풀면 돼가 없어. 그게 없는 게 군수열이야. 군수열은 매번 해당하는 수열들의 규칙을 찾아내고 그 찾아낸 규칙을 적용해서 얘가 원하는 아이를 얻으면 되는 게임 같은 거예요. 다음 수열에 제 100항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A100을 구하여라인데 이 A100이 몇 군의 몇 번째 항 여기다 대답을 먼저 하면 된다고. 이게 핵심의 질문이라고.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몇 군의 몇 번째 항인가? 그러면 이제 군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관찰하면 군 되게 쉽게 잡아봐요. 1 2분의 1 2분의 2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군 잡는 거 잘 모르겠으면 하나 둘 셋 넷 잡아보면 대충 맞아. 그지? 지성아, 각 군들의 특징 아무거나 하나만 말해봐. 분모가. 뭐 자연사요 응? 분모가 같아요. 맞아요.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모았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면 분모가 군번호와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분모가 군번호와 같아요. 은서야, 분자의 특징은?
응? 분자의 특징은? 별거 아니잖아. 1, 2, 3, 4예요. 예. 자연수 단위로 커져요. 자연수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몇 군에 몇 번째 항에 나의 100번째 항이 있는가? 에? 몇 번째 항이 있는가? 그거는 이제 항수를 가지고 찾아보면 된다고. 항수. 1군까지의 총 항수 하나, 2군까지의 총 항수 둘, 3. 그러면 이제 n군을 생각해. n군. n군의 항수는 n. 그 합은 2분의 2분의 n 플러스 1. 이 항수를 다 더한 값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n군의 마지막 번째 항수라고. 그러니까 4군까지의 총합을 해보면 얼마야? 1, 2, 3, 4 다 더해봐. 얼마야? 10이잖아. 그 이게 10번째 항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n번째 군의 마지막 번의 항수라고. 항번호라고. 항번호. 그럼 이게 얼마보다 작으면 돼? 100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를 찾으면 돼요. 14 13이지. 14지 n 이퀄 14를 해보면 2분의 14, 15 해서 105가 돼요. 미안. 넘어갔지? 그러면 n 이퀄 13을 하면 2분의 13, 14 해서 91이 돼요. 이해돼? 91. 자, 9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91이? 91 13분의 마지막 항. 그렇지. 끝이다 얘들아, 새끼가 저런 식이야.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뭔가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서 딱 말하는 힘이 있다고,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답은 뭐냐면, 원하는 대답은 이게 13이고, 그때 항의 합이 91이라고 하면 13군의 마지막 번째 항 번호가 A91이라는 뜻이라고. 이게 지금까지 내가 말을 해온 맥락상 필요한 정보잖아. 그렇지 않겠어? 그럼 승범아, 내가 원하는 100번째 항은 몇 군의 몇 번째 항이야? 14분의 14번에 9번째. 9번째, 맞죠? 지금 여기 100개 되는데 9개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음 번 군으로 넘어가서 A92부터 시작을 할 테고, 예, 그래서 A100번째가 나온다면 그 녀석은 여기 군으로 따지면 9번째 항이라는 거죠. 알겠죠? 9번째 항. 그럼 이제 나는 뭐만 알면 되냐면 14군이 뭘로 시작하며 그래서 9번째는 얼마인가 이것만 알면 돼. 그렇잖아. 이거는 서연이가 대답해 줄 거야. 14군은 뭘로 시작해? 날 보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길 봐야 답이 나오지. 14군은 무슨 숫자로 시작해? 14분의 1로 시작해요. 예.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 가요? 그래서 9번째 항은 뭘까요? 그렇죠. 예. 여기 9번째 항은 1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군번호 14분의 8 아니에요? 굳이 왜? 1, 2, 3, 4잖아요. 1, 2, 3, 4. 1, 2, 3, 4, 5, 6, 7, 8, 9. 감사합니다. 됐어요? 8인 줄 알았어. 보여? 이 알량한 그 작은 책의 안에다가 군수열의 규칙을 가급적 많이 보여주고 싶어서 애를 쓴 흔적이에요, 이게. 가급적 많이. 근데 군수열은 정말 수십, 수백 유형이 있다고. 지금처럼 옆으로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얘들아. 수능 문제, 기출문제 찾아보면 막 짝대기 그어놓고 거기 동그라미에다가 막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기도 해요, 숫자가.
사각형에서 막 이렇게 가기도 하고 지그재그로 가기도 하고 5만 가지 군수열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우리가 시험 치기 전에 많은 애들을 경험해야 한다. 제 시험에 나와요. 군수열? 군수열은 얄짤없이 나오지. 이건 교과과정 아니야. 아무 틀리겠네. 교과과정 지금 내가 한 것 중에 교과과정 아닌 애로 배운 건 몇 급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차 수열도 언젠가 시험 대비할 땐 해야 될 거야. 왜냐면 니들 학교별 기출문제 풀다 보면 개차 수열 얄짤없이 나와.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이든 아니면 의도를 한 것이든 교과과정에서 빠진 수열의 규칙들이 꼬박꼬박 등장을 해요. 어느 학교에서 하나씩은. 응? 자, 이것도 뭐 별거 아닌데 이제 처음 접하면 어려울까봐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AN이라는 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냐면 7의 n 거듭 제곱을 10으로 나눈 나머지 이 10으로 나눈 나머지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 뭐더라? 1부터 9. 내가 무서워서 그냥 답을 바로 말했어요. 예. 십진법 쓰는 자들에게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1의 자리수를 뜻하는 거란다. 아니, 잘 생각해봐.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뭘 뜻하는지. 14를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만데. 67을 1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고. 그렇다고. 십진법을 쓰는 자들에게 10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 그 숫자의 그냥 1의 자리수를 뜻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그러면 이 거듭제곱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니? 7이나 2나 3이나 2나 3이나 7 등등의 거듭제곱의 1의 자리수는 반복돼요. 그렇지. 몇 개나? 방수만큼. 보통 4개. 보통 4개. 아주 특이한 아이들, 예를 들어 5 같은 애는 거듭제곱을 계속 반복하면 하나예요. 5만 나와요. 너 5의 거듭제곱 중에 5로 안 끝나는 애 찾아봐. 배수로 생각했어. 방수? 자, 봐봐요. 이거 빨리 찾는 법 알려줄게요. 2의 n승이 있어. 1의 자리만 볼게. 그럼 2은 2, 4.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2는 아니, 거기서 16 하지 말고 10의 자리를 묵음 처리하고 뒤에 1의 자리만 부르는 거야. 그럼 6이지. 다시 6이 2. 왜 다 묵음이야, 이 새끼들아. 1의 자리만 부르라니까. 10의 자리 묵음 처리하고 1의 자리만 부르라니까. 2486, 2486 이렇게 해서 4개로 돌아요. 3의 n승 볼까요? 3. 3의 1승. 3. 33은 9. 9, 93, 7. 7, 73, 1. 1. 3. Y? 아, 그래? 자, 이게 4단이 반복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3971, 3971 반복이 된다. 근데 뭐 예를 들어 4의 n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4, 1은 4, 4, 4, 16, 6, 4, 24, 4, 6에 24, 4, 4, 16 이렇게 돼요. 4, 6, 4, 6, 4, 6 이게 2개씩 바운딩 되는 애도 있고 5처럼 5만 되는 애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 점을 이용해서 이제 반복 단위를 자기가 결정하는데 주로 4개로 반복되는 애들을 많이 내죠.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7의 n승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시면 7, 1은 7, 9. 7, 7에 9, 9, 7에 3, 3, 7에 1. 7. 신비롭게도 여기 있는 숫자 4개의 조합이 반대, 이게 다른 순서로 돌아요. 그래서 7931, 7931, 7931 이렇게 돌아요. 나머지 숫자는 알아서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AN을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라고 했을 때
7931, 7931이 반복될 테고 거기마다 우리는 A1, A2, A3, A4를 갖다 붙일 테니 원하는 2000번째 항이라 함은 2000번째 항이 1 뭐를 확인하면 되지? 뭘 확인하면 되지? 예, 이게 4로 나누어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확인하면 되죠. 근데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2000은 틀림없이 이 라인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1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런 식의 문제야. 예. 이거는 이제 하나는 4개 바운딩, 하나는 2개 바운딩을 갖다가 2개 조합으로 계속 더해버리면 역시나 4개짜리 반복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열에 총합을 하면 얼마냐? 그러면 이거 4개 단위로 또 묶어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4개 묶음씩 같은 숫자가 나올 테니. 뭐 군수열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하고 1의 자리밖에 안 나와요. 10의 자리는 안 나와요. 10의 자리는 반복수가 없잖아. 이거 13 제곱밖에 한번 뭐 나중에 해보자. 나중에 해보자. 가우스. 이제 가우스 등장하는 건 거의 안 풀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군수열로 치나? 그냥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7, 77, 777, 7777 이렇게 자릿수를 늘려가면서 같은 수만 계속 나오는 그런 수열의 일반항은 얼마일까요 하는 건데 얼마일까요 하는 건데 요게 물론 이거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구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좀 요령을 앞세우는 게 편한 게 있어요. 먼저 뭘 생각하냐면 바로 이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원래 그거의 출발점이에요. 9를 생각해. 9, 99, 999, 9999가 있다고 해봐. 있잖아. 이거 n번째 항이요. 10의 n승 마이너스 1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9가 한 개 있다는 건 10에서 1 뺀 거야. 그치? 10에서 1 뺀 거야. 99라는 건 100에서 1 뺀 거야. 999는 1000에서 1 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개수가 딱 이 거듭제곱이에요. 자신의 개수가 0의 개수하고 똑같거든, 이 n이. 그럼 0의 개수만큼 빼기 1 딱 해버리면 1이 사라지면서 나머지가 다 9로 바뀌죠. 그래서 9가 n개 있으면 10의 n승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걸 내가 9로 나누었다면 10의 n승 마이너스 1을 9로 나누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10의 n 그 마이너스 1, 11, 111, 1111이 됩니다. 이걸 이제 단위 숫자로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10의 n승 마이너스 1을 하면 9가 n개 있게 돼. 근데 그 녀석을 9로 나누면 1이 n개 있게 되죠. 1이. 그럼 내가 원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 7이다. 그럼 뭐 하면 될까? 7 거기다 7을 곱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숫자가 5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5를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분의 7 곱하기 10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1의 순서는 요 순서야. 이렇게. 근데 그 원리를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어떤 숫자를 반복시켜도 예를 들어서 4444444444에서 4가 11개 있고 싶다. 자, 그럼 이 숫자를 만드는 방법은 9분의 4 곱하기 10의 11승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어?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나름 재밌는 어떤 수의 덩어리를
만드는 요령이다. 예, 알고 있으면 편리합니다. 뭐 이게 언제까지 기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헐 요런 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낼까요? 부분분수 문제를 너무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게 부분분수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부분분수는 분모를 두 개 이상의 분수로 분리시키는 행동을 부분분수라고 해요. 그래서 분자에 꼭 1이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가 꼭 마이너스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여기가 언제나 1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분분수가 기본형을 다 익히고 나면 이제 그것의 변형본도 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거가 그런 대표적인 변형꼴이라는 거야. 이거 뭘까? n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4n 플러스 2인데 이거 n 제곱분의 1 빼기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을 얼른 한 다음에 올려서 빼주면 그렇죠. 예, 여기가 2n 플러스 2 나와요. 분자가. 근데 여기가 4n 플러스 2죠. 그 말은 요렇게 2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분수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팩토리얼 가지고 부분분수 만들기도 해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이런 게 나와. 나보고 이렇게 해서 n을 1부터 10까지 더하시오. 이런 애가 가끔 나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에다가 플러스 1 빼기 1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1 빼기 1을 하면 이렇게가 분리가 되는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기 n 플러스 1 뭐랑 똑같을까? n 플러스 1 n 팩토리얼 분의 1과 같아요. 왜냐하면 팩토리얼이 팩토리얼은 19, 87, 65, 4, 3, 2, 1이잖아. 뭐야 이거? 19, 87, 65, 4, 3, 2, 1이잖아. 이거 다르게 말하면 10 곱하기 9 팩토리얼 아니냐? 그러니까 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n 플러스 1 곱하기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럼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1이 위아래에서 지워진다 그러면 앞에는 n 팩토리얼이고 뒤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1이 되죠. 요렇게 분리하면. 그러면 이런 가운데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걸 줄줄이 상대관계로 써주면 2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1, 3 팩토리얼 분의 1 빼기 4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돼서 이게 상대관계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팩토리얼 가지고 상대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분자가 이상한 애가 나온 애로 상대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부분분수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부분분수라는 것은 원래 확장성이 되게 큰 애다. 우리가 보는 문제가 제한적일 뿐이다. 그런 얘기. 자, 더 무리하지 맙시다. 예,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수열에 지금 뭐 줄잡아 한 10분의 1 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분수열 유형에 한 10분의 1 봤다. 예, 훨씬 더 다양하게 자주 나올 수 있고 여러 문제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여기까지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아까 승범이한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이거 우리 5개월 후의 이야기야. 5개월 후 정도에 니네가 수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시기가 있을 텐데 그때 하면 늦어요. 그때 하면 늦는다고. 그때 지금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거 손도 안 대고 있다가 그때 가서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수열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에 하라는 시기에 요 타이밍에 맞춰서
제발 좀 해놓을 거 해놓으십시오. 기억의 거리들을 다 마련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말고사 대비가 복습이 될 수 있게 해놔야 됩니다. 영상 좀 반복해서 보시고요. 알겠죠?